공장에서 53명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천안시가 천안형 자전거 둘레길 백리 조성을 본격 추진합니다. 충청남도가 법인택시 종사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직종에 대한 핀셋 지원에 나섭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최근 천안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41건의 시정 조치 그리고 6,900여만 원에 대한 회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주민들의 소원이었던 직산 지하차도가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4차선을 임시 개통하며 인근 교통 흐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이 천안시 천호지 인근의 모습을 드러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안 직산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임한 최무용 교장이 자신의 교직 생활을 마감하며 7번째 개인 미술 전시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상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아산의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6일 현재까지 53명의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청남도와 아산시는 해당 공장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가족에 대한 검사도 선제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이번 집단 감염 사례에 대처하고 더 이상 추가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가 2025년까지 천안의 역사와 문화를 잇는 천안형 자전거 둘레길 백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시가 연장 39.6km에 달하는 성완천 억새길과 입장 포도길, 입장 부소문이길 등 자연경관이 배경이 되는 명소를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 조성을 추진합니다. 여기에 현재 추진 중인 10.3km의 북면 병천천 벚꽃길 자전거도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천안형 자전거도로 둘레길과 연결시켜 기존의 독립기념관과 천안 삼거리공원, 천안천까지 이어지는 28.1km 자전거도로와 연결해 총 78km의 천안형 환종주 자전거도로를 완성한다는 보관입니다. 천안시는 코로나19의 향후 추이를 살펴 현재 중단된 공공자전거 대여 사업과 천안시민 자전거 안심보험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충청남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기간 동안 이를 잘 준수한 유흥시설들과 법인택시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충남도는 유흥업소 1,750개소에 재난지원금 17억 원을 지원하고 손님이 없어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종사자들에게도 소득안정자금 14억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또 중소기업 특별경영 안전자금 5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과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세정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최근 자신의 SNS에 보육원 등에서 생활한 후 보호 종료 아동이 된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서 보호 종료 아동이 사회에 나가게 됐을 때 지금의 사회적 지원으로는 완전한 자립이 결코 쉽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이들에게 자립 정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자립 수당으로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생 평균 용돈이 69만 원이라는 것에 비하면 자립수당은 턱없이 적다는 게 박 시장의 의견입니다. 천안시에서도 이들을 위해 멘토, 멘티 지정 등 다양한 시책들을 통해 보호종료 아동이 된 청소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관심 저희가 준비를 해서 감사하게도 시장 페이스북 보고 후원을 해주시겠다는 또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선별을 해서 좀 뭔가 얘네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 그 멘토, 멘티를 한 50명 정도는 시장님도 또 흔쾌히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박 시장의 생각처럼 천안시가 보호종료 아동 정책에 있어 전국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가 제5산업단지 확장 사업과 관련해 충청남도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충청남도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 남측 경부고속도로와 산업단지 간 충분한 차폐를 위해 녹지 폭원을 확보하는 등 차폐 조경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이행 조건을 달고 산단 확장을 승인했습니다. 천안시는 심의 조건을 조속히 이행해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다음 달 중 고시할 계획입니다. 수십 년 신풍리 일원 약 14만 평의 부지에 진행되는 오산단 확장 조성 산업은 1,483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오는 10월 착공 후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이 오는 3월 1일자로 부임할 신임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송토영 천안가온초등학교 교장을 임명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공헌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교원을 교육 전문직으로 임명했다면서 이들이 학생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천안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성추행 등 인권침해 사건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벌어진 천안시 장애인체육회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김선영 천안시 의원과 이진숙 충남인권위원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합동조사단이 천안시 관계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조사단은 문제를 일으킨 A팀장이 권한남용과 부당지시, 장애인 차별 및 모욕, 성희롱 등 총 20개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직권 면직토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며 실효적 인권기구를 설치해 인권 보장을 위한 책무 실현에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사를 했었을 때 우리들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타나더라고요. 천안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본인들의 인권에 관련돼서 침해를 당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로 먼저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천안시의 인권센터나 인권재단들을 통해서 소통의 창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없었다는 점이에요. 천안시는 조사단의 이번 결과와 관련 고문 변호사 등을 통해 법리적인 검토를 거친 후 수사 의뢰를 할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수사를 의뢰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중 일어난 충남도 내 교통사고는 52건으로 지난해 대비 39.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감소 효과는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와 국도 주요 혼잡 구간 128개소에 교통경찰, 모범운전자 등 하루 평균 321명을 배치해 수신호로 교차로 정체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운전자에게 실시간 교통정보를 전달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또 암행 순찰차와 드론 등을 활용해 버스 전용차로 위반 등 양체 운전을 한 운전자 104명을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명절 연휴나 주말에 운전을 할 때에는 안전속도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했습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2017년 4월 이후 천안시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감사 결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한 부정이 드러나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감사위원회는 천안시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91개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1,085명의 근로자를 채용했으나 93개 사업에서 346명을 부정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9개 사업 159명, 2018년 17개 사업에 60명, 2019년 13개 사업 72명, 2020년 14개 사업 55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 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면 모집 공고도 하지 않은 사례가 27건에 79명으로 나타났고 공고기간 미준수 6건 14명, 면접 미시행 및 면접위원 위촉기준 위반이 49건에 16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상급부서인 도에서 천안시를 위해서 많은 지적을 해줘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됐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 편에서 한정을 하다 보니까 약간 실수도 득점을 당했고 많은 걸 배웠다. 충남감사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복무 및 근태관리 철저를 요구하면서 이미 지급된 290여만 원에 대해 회수토록 조치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 서북부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직산 사거리 지하차도가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왕복 4차선에 대한 임시 개통을 실시했습니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지하차도 왕복 4차선에 대한 통행을 시작했으며 막바지 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직산 사거리 입체화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하루 약 6만 대에 육박하는 상습 정체 구간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천안시 축구단이 지난 15일 2차 전지훈련을 위해 경남 창녕으로 떠났습니다. 축구단은 이번 훈련에서 대학과 프로팀과의 연습 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다듬고 조직력을 극대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김태형 감독을 필두로 한 선수단은 다음 달 7일 FA컵 1라운드 인천 남동구민 축구단과의 경기를 통해
올 시즌 첫 경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천안시 천호지 인근의 최근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이 모습을 보여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이현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천안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잘 알려진 천호지에 수달이 나타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미 3년 전에도 이곳의 모습을 보인 수달은 멸종위기종 1급으로서 먹이 자원이 풍부한 습지에서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 천호지의 수질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인근 주민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 오후에 헤엄치고 가더라고. 그래서 지금 올라오더라고. 네네. 사진을 찍은 거죠. 네. 이게 여기 물이 그전보다 많이 맑아지고 환경 개선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원앙, 오리, 새들이 많이 와요. 환경단체에서도 수달의 출연을 반겼습니다. 우리 지역의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발견됐다는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천호지가 천안 지역 역사의 긴 역사를 가지고 저수지 역할을 해왔고 그 긴 역사만큼이나 주변의 생태계들이 안정화에 들어간 것 같아요. 전문가 조사들을 통해서 주변에 위험 요소들은 없는지, 또 많은 민가와 또 대학시설, 또 위락시설들이 존재하는 도심의 공간이기 때문에 피해 환경들이 없는지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한데, 수달이 앞으로 천호지 인근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깨끗한 환경 속에서 함께 지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 직산초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마감하는 최무용 교장이 40여 년의 교직 생활을 돌아보는 개인전을 가져 화제입니다. 조인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시 두정동에 위치한 제2갤러리. 직산초등학교를 마지막으로 40여 년의 교직에서 물러나는 최무용 교장이 지난 3년간 준비한 자신의 7번째 개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서양화를 주로 그리는 작가는 이번 전시의 모티브인 우리나라 고유의 조각보가 살면서 지나온 순간들이 만든 지금, 곧 한 개인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작품들은 42년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소중했던 순간순간들을 조각보 형태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제각각의 모양들이 어우러져 한 형태의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는 조각보처럼 일상의 순간순간이 모여 지금이라는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28일까지 이어지며 코로나19 등으로 씨름하고 있는 천안 시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최근 들어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전국적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 아실 텐데요. 얼마 전 천안에서 한 은행원이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은 사실이 알려져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지난 9일 해당 은행 지점을 직접 찾아 백남익 서장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은행원에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은행원 A씨는 지난 8일 고객이 체크카드 개설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지하고 고객과 가족이 직접 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 후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천안에서는 지난해 11월에도 은행원들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등 동남, 서북 두 곳의 경찰서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시민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영자전거가 코로나19로 나들이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아산시 공영자전거 시스템. 시내 주요 관광지인 신정호와 은행나무길, 유동인구가 많은 온양 온천역 등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바깥 나들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이 힐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이렇게 다르고요.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잘 대여가 되고요.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잘 대여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자전거 브랜드화 사업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하면은 더 많은 그 이용객이 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 역시 날씨가 좋은 날이면 공영자전거를 많이 이용한다면서 공영자전거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은행나무길에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요. 17년부터 제가 지금 여기서 계속 사업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은행나무길을 찾는 분들이 자전거를 저렴하게 빌려서 국교천 자전거도로 타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거 보면 다른 지역 어디보다도 되게 운영이 잘 되고 있. 시는 2018년 공영자전거 유료화 이후 약간 감소한 이용자 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해 공영자전거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